1950년 브라질은 무너졌습니다. 한 경기 단 한 번의 실수로 브라질은 축구를 잃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루과이가 우승을 해내며 세계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최강의 축구팀은 어디일까? 오늘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웠던 팀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 헝가리는 단순한 강팀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 중 하나였죠. 헝가리는 전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내려오고 미드필더가 공간을 채우고 포지션이 계속해서 바뀌는 축구, 바로 매직 마자르입니다. 너무 마법 같고 비현실적인 축구라는 이유로 헝가리 팀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직은 마법의 매지컬이 아니라 위대한 마이티의 의미에 가까웠고, 마자르는 헝가리인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매직 마자르는 당시 헝가리 국가대표 감독인 구스타프 세베스 감독이 고안한 전술로 기존에 고정된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지우며 유기적인 현대 축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매직 마자르는 3백 기반으로 전술을 준비하여 당시 스트라이커인 난도로 히데구쿠티 선수가 펄스나인처럼 중원으로 내려와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그 사이로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들이 침투하는 축구였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축구였으며 무려 4년 넘게 무패를 이어왔는데요. 1953년에는 축구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잉글랜드를 6대3으로 무너뜨립니다. 그 경기 이후 영국은 우리는 축구를 만든 나라지만 처음으로 축구를 배웠다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위대한 팀에는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피렌츠 푸스카스. 왼발 하나로 경기를 지배하던 선수, 환상적인 드래그백, 경기 조율과 킥력, 가히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던 선수였습니다. 매해 가장 아름다운 골을 수상하는 푸스카스상의 이름은 이 선수에게서 따온 것이죠. 푸스카스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태어난 독일계 헝가리인이었습니다. 푸스카스의 아버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축구화를 하나 사줬는데 돈이 없어서 당시에 오른발 한쪽만 사줬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푸스카스는 신발이 너무 소중했는지 왼발에만 집착을 했고 덕분에 왼발의 위력이 올라가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푸스카스의 아버지는 축구 코치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가 계시던 키슈페슈티 A씨에서 유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키슈페슈티 A씨는 원래 지역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헝가리의 공산 정권 시기가 들어오면서 국가가 스포츠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팀들은 군, 경찰, 기관 소속으로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슈페슈티 A씨 팀은 육군 팀인 홈베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홈베드는 헝가리어로 조국 수비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속 선수들에게 군 계급이 부여된 것이었죠. 실제 군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군대에서 복무를 하거나 훈련이나 전투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계급을 받았고 푸스카스는 소령이라는 직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푸스카스의 별명이 바로 질주하는 소령이 된 거죠. 당시에 푸스카스는 어린 나이였기에 소령이라는 직급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 국가적 스타였기에 홍보수단으로 직급을 높게 부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파 창립 50주년인 1954년 월드컵은 다시 유럽에서 개최됩니다. 이 월드컵은 최초의 TV 중계 월드컵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1954년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대표로 출전한 경기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정전협정이 조인된 지 1년도 안 된 상태였고 세계 최빈국이었으며 스위스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비도 구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 끝에 정말 극적으로 갈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같은 조에 헝가리, 서독, 터키와 같은 강팀들에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김용식 감독은 조추첨만으로도 패배를 예상했고 선수들에게 다 져도 좋다. 그러나 한 골만 넣자. 그래야만 전쟁 때문에 헐벗고 힘든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냐?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원에도 상대국들이 너무 강했는지 대패를 하고 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은 국가대표의 면모를 보여주고 오는데요. 당시 최강국 헝가리는 한국 팀은 사자처럼 용감했다.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뛰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베렌에서 진행된 결승전. 헝가리는 시작 8분 만에 2골을 넣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초에 조별리그에서 8대3으로 이긴 전례가 있었기에 헝가리가 왕자에 앉는 대관식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축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비, 진흙, 그리고 체력, 서독의 반격을 알리는 결정적인 3가지 희망이었죠. 내려앉아있던 서독은 곧바로 공격수들의 빠른 발이 빛을 보였고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공방 끝에 후반 84분 서독의 공격수 헬무트 란 선수의 역전골이 터지게 됩니다. 경기장은 사람들의 열광으로 뜨거워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4분을 남기고 푸스카스 선수의 엄청난 동점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장은 환호가 아닌 절규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사이드에 있었던 그리피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프사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정은 경기가 끝나고 계속해서 오심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VAR이나 이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결국 3대2로 서독의 첫 월드컵 우승이 결정지어집니다. 이를 베른의 기적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경기 이후 서독의 헤르베르거 감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말 멋진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공은 둥글다. 게임은 90분 동안 지속된다. 이 경기 이후 적어도 푸스카스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됩니다. 당시에 푸스카스는 혼베드 팀 소속으로 유러피언컵 원정을 빌바오와 치르고 있었는데요. 이때 부다페스트에서 1956년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6년에 소련이 헝가리를 공산화하자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정치가 펼쳐졌고 헝가리인들은 정치적 상황에 분노하여 참다 못해 1956년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소련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실패했고 많은 시민들의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빌바오로 원정을 와 있었던 혼베드 팀 선수들은 경기 이후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수들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족들을 불러모아 친선 경기를 순회하고 다니며 나라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귀국을 하지 않은 선택이자 망명을 할 수도 있었기에 피파나 헝가리 축구협회는 친선 경기를 돌지 말라고 반대를 했었죠. 국민들이 다시 국가로 돌아오지 않으니 빨리 귀국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를 무시하고 순회 경기를 돌았고 역시나 순회 경기가 끝나자 선수들은 고민하다가 다시 귀국하는 선수들과 망명하는 선수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푸스카스 역시 망명을 택하게 되죠. 자신의 축구 인생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주변국인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로 이주해 있었는데요. 이에 유에파는 본국과 소속팀을 버리고 망명한 선수들에게 2년간 유럽에서 뛸 수 없다는 출전 정지 징계를 줬습니다. 이는 푸스카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때문에 많은 팀들이나 나라가 푸스카스를 원했지만 섣불리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AC밀란, 유벤투스도 영입을 포기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미넨 참사로 붕괴된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푸스카스 영입을 간절히 고려했지만 외국인 선수 규정에 의해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 후 2년이나 뛰지 못한 이 선수를 선택한 팀이 나타납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1958년 레알 마드리드는 31살의 노장 푸스카스를 데려옵니다. 이때 국적도 스페인으로 변경하게 되죠. 많은 클럽들이 이 위험한 도전에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푸스카스는 오랜 기간 몸 관리를 못해서 살이 찐 상태로 입단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이 걱정들과 달리 제2의 전성기를 누비며 그 유명한 마드리드 강점기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유럽을 평정하고 다녔습니다. 특히나 금빛 화살 디스테파노와 함께하는 경기들은 그야말로 고개에 가까웠는데 이 둘은 유러피언컵 3회, 라리가 5연패, 발롱드르, 피치치상 등 개인 커리어와 팀 커리어 모두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 은퇴하는 피렌체 푸스카스였었죠. 때는 1950년 브라질 빈민가 집안에서 슬픈 라디오 내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카낭의 비극이었죠. 이를 듣고 있는 아버지는 충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10살 아이가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해줬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브라질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게요. 그 10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에드송 아란치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명은 펠레입니다. 펠레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빈민가 골목길에서 축구 연습을 했고 제대로 된 축구공이나 축구화도 없었어서 맨발로 헝겊을 둘러싸 차고 놀았다고 하죠. 그런 그에게 좋은 스승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펠레의 아버지 돈지뉴는 부상으로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펠레의 아버지는 바우로 A씨라는 유소년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유소년 팀의 코치로 위대한 멘토인 바우데마르 지브리투를 데려오게 됩니다. 지브리투는 펠레의 축구 실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펠레를 상파울루의 강호팀인 산투스 FC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단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돼서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프로팀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게 되죠. 38경기 41골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브라질과 파라과이 친선컵의 유망주로서 국가대표 발탁이 되었고 펠레는 득점을 해내면서 브라질 대표팀 감독 비센치 페올라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결국 클럽과 국가대표 평가전 활약으로 1958년 스웨덴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하게 되죠. 전쟁 이후 세계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회 월드컵은 스웨덴에서 펼쳐지게 되죠. 이 스웨덴 월드컵은 이변과 사건이 많은 재미난 대회였는데 첫 번째는 영국계의 4개국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는 기록을 남겼고 월드컵을 2회 우승한 이탈리아가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으며 무적 헝가리는 선수들의 이탈로 8강에서 떨어졌고 프랑스의 쥐스트 퐁텐이라는 선수가 단일 대회 13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놀라운 득점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을 뒤로하고 이 대회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혜성처럼 등장한 펠레였습니다. 펠레는 국가대표 승선 때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비센치 페올라 감독은 어린 유망주 펠레와 가린샤를 국가대표 명단에 넣으면서 브라질 국민들과 선수들의 걱정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팀 내 코치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센치 페올라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펠레의 플레이를 보았다. 그리고 페올라 감독의 4-2-4 전술에는 이 두 어린 친구들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4-2-4는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최초의 백4 라인업이었습니다. 빠른 윙어들이 측면에서 볼을 운반해서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공을 넣어주는 축구였는데요. 대단한 전술은 아니었지만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브라질만의 축구였죠. 브라질의 1958년 월드컵 조편성은 극악 그 자체였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야신이 존재하는 소련, 축구 종가 잉글랜드, 기적의 팀 오스트리아가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이 당시 브라질은 젊은 선수들의 투지와 현란한 개인기로 상대를 압살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8강에서 만난 웨일스 또한 강력한 팀이었는데
팽팽한 경기 흐름 속 후반 21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넘어온 공을 브라질 선수가 가볍게 차올려 상대 선수를 넘긴 후 슈팅으로 바로 연결한 이 간결한 동작은 상대 선수들과 관중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두터웠던 웨일스의 골문이 겨우 17살 어린 선수에게 열린 거였죠. 바로 펠레의 등장이었습니다. 4강으로 올라온 펠레는 날아다녔습니다. 상대는 최다 득점자 쥐스트 퐁텐이 있는 프랑스였는데 후반전에 3골을 혼자 넣으면서 프랑스의 기세를 완전히 눌러버렸죠. 그렇게 결승에서 만난 건 개최국 스웨덴. 스웨덴도 전 월드컵 챔피언인 서독을 무너뜨리고 왔기에 쉽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어졌는데요. 한 외신에서는 브라질에게 제2의 마라카낭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펠레는 축구의 신이 경기장에 강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골 중 하나로 칭송받는 골과 이에 추가로 2골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해트트릭을 성공합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브라질의 첫 월드컵 우승, 그리고 최연소 득점, 최연소 해트트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써내며 축구계의 전무후무한 스타의 등장이 이날 일어났습니다. 바로 펠레가 황제에 즉위하는 순간이었죠. (1958년) 이후 펠레는 스포츠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가 됩니다. 기자들과 언론 사이에서 이슈가 끊이지 않았고 광고와 TV 모두 펠레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웅들은 항상 등장하는 법. 월드컵에 축구 스타들이 대거 모여들게 됩니다. 영원히 브라질의 황금기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에우제비우, 바비 무어, 그리고 베켄바워까지 새로운 축구 스타들이 왕자를 노리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는 오심으로 망쳐버린 월드컵,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입니다.